경청의 요소는 어떤 게 있는가? 그렇죠. 공경은 지도력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지닌 높은 권위 때문에 존경하는 것. 그 다음에 존중 또는 뭐 공경이라고도 쓰지만은 존중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인격체, 사람으로서의 그 가치를 그냥 부여해 주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경청의 그 요소는 뭐냐? 그러면 상대방의 말에 우리가 집중하여서 듣는 거죠. 그러니까 집중할 때에 우리는 뭘 볼 수 있어요? 상대방의 그 표정과 상대방의 그 몸짓 하나가 주는 의미를 우리는 잡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그렇죠. 사람들이 70%는 바디 랭귀지라 그러잖아요. 실제로 말하는 거는 30%다. 나머지는 전부 그 표정과 자세와 바디 랭귀지로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보세요. 뭐 애들 보고 뭐 아니면 다른 사람 보고 뭐 이렇게 해 그러면 알았어? 그럼 지금 그거 진짜 알았다는 얘기 뭐예요? 알았다는 말이 아니고 사실은 나의 그 의향에 따라서 다 알았으니까 잔소리 그만해. 그 소리는 마찬가지. 알았어. 그걸 또 두 번 얘기하게 되면 그거는 또 더 신경질 내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뭐 어떻게 표정을 짓고 어떤 자세를 가지느냐. 그다음에 이제 뭐 자기 그 말하는 사람의 그 음성의 그 아주 높이와 낮의 변화. 그 사람은 참 복잡해요. 가만 볼 것 같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방의 어떤 감정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어야 되고요. 경청을 하게 되면 바로 그런 까지도 다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상대방의 그 진짜 속에 있는 마음까지도 다 내면의 소리까지도 들을 수가 있죠. 나중에는 이제 그 상대방의 그 있는 여러 가지 품성까지도 읽을 수가 있는 거죠. 말을 안 해도 그렇고 또 내가 상대방이 옆에서 메모를 하는 걸 보고는 내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메모를 갖다가 간단하게 메모를 하고 있다고 쳐보세요. 내가 가치가 얼마만큼 인정받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너무나 그분이 존경스럽죠. 또 내가 경청을 하게 되면 또 어떻게 돼요? 또 상대방이 나에게 그런 경청을 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받게 되죠. 경청의 핵심에 있어서 우리가 상대방을 미리 비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경청을 해야 된다. 칼 라저스가 그렇게 말했죠. 사람은 거의 다 비판의 은사가 너무 많아가지고 말을 하자마자 그냥 이게 틀렸고 저게 틀렸고 이러면 안 되고 저러면 안 되고 그냥 비판하는 생각이 많이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그걸 그냥 그대로 수용하면서 우리가 들을 때에 또 상대방이 충분히 내 말이 인정을 받고 있다. 그런 가치를 받고 있다 하는 느낌이 들도록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우리가 품성 얘기하면 구체적으로는 좋은 품성과 나쁜 품성이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품성 그러면 하나의 좋은 것으로 우리는 생각한단 말이에요. 습관도 일반적으로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습관. 나쁜 습관을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은 나쁜 습관과 좋은 습관이 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경청도 마찬가지예요. 종류면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경청 그러면 우리는 지금 잘 듣는 것으로 이렇게 하지만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나쁜 경청의 종류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쁜 경청의 그 자세는 어떤 게 있는가 우리 한번 볼 것 같으면 제 밑에서부터 우리 한번 보겠어요. 밑에서 보면 여기에 나쁜 경청은 뭐냐 하면 사람이 말할 때 무시하는 사람이 있죠. 그냥 다른 사람이 말하는 그 의도를 그냥 가로막고 이것 아니다 뭐 막는 사람이 있죠. 또 여러 가지로 그냥
방해하는 그런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청을 가장한다. 다시 말해서 경청을 하는 것처럼 그냥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할 때 경청을 하는 것처럼 생각은 다른 걸 하고는 실제로 안 들으면서 그다음에 그대로 그냥 듣는 척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경청을 잘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려고 그러면 중간에 가끔가다 질문을 해야 돼. 그러면서 그 상대방이 어떻게, 그냥 당황하죠? 그래서 뭐, 얼버무리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발목이 잡히면, 내가 잠깐 딴 생각했다. 이제 고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그, 나쁜 경청을 하나 옛날에 제 친구한테 배웠어요. 이제 그것도 어디서 배웠냐? 교회에서 배웠어요. 교회에서. 제 친구가 이제 미국에 있는 대학의 이제 교수고, 그래, 나이가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은 이제, 교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모여서 뭐 회의를 한다든지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교수니까 그 사람에게 이제 좀 무게가 갑니다. 그런데 회의를 하게 되면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뭐 얘기를 많이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은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고개만 까딱까딱 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게 한참 그걸 보다가 보면 이 사람이 동의한다는 뜻인지 반대한다는 뜻인지 이게 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장점의 하나가 뭐냐 하면 그 이제 지금 어떤 때 보면 듣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뭐만 듣는 것처럼 끄덕끄덕 하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맨 마지막에 결론을 낼 때는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결국 박 교수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얘기를 해달라고 그러거든요. 그래 막 그냥 떠들면서 하던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아주 교수니까 또 권위가 있게 말이지. 그래가지고 그분은 항상 그냥 목고개가 위로 아래로 내려가요. 그러면서 자기 그 마지막 결론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거의 다 그 사람한테로 그 결론이 먹혀 들어가요. 권위가 있게. 그런데 어떤 때는 보면, 내가 그것을 배웠는데 그 사람 하는 것을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때는 나도 말이지, 듣지도 않으면서 그냥, 이렇게 해본 적이 제가 실제로 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의 이제 경청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죠. 뭐 괜히 또 하면서 괜히 뭐 표정을 아주 뭐 듣는 것처럼 뭐 이렇게 하고 말이야. 뭐 이런 것도 여러 개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걸러내기 경청이 있겠죠. 아니 컨트롤하는 경청이 있겠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제 말하는 것을 갖다가 내가 이제 이렇게 저렇게 그냥 컨트롤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그건 뭐, 남이 말하는 걸 갖다가 자기가 취해가지고, 그 다음에 자기 말로 그냥 이끌고 나가는 그런 케이스가 있을 거예요. 그죠? 또 아니면 또 어떤 게 있을까? 다른 사람을 컨트롤 하는 게, 우리가 뭐 알게 모르게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자기에게 관심을 집중하는 경우도 있겠고. 무엇보다도 이제, 걸러내기 경청이 아까 얘기를 한 것처럼, 먼저 다른 사람의 얘기하는 거를 듣자마자 내가 먼저 판단부터 먼저 하는 거죠. 내가 미리 해석을 하는 거죠. 내가 결론을 미리 다 내는 거예요. 그리고 선입감이 있고, 내가 편견이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나한테 이제 필터가 있어가지고, 다 이제 미리 걸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다른 사람의 의도를 파악도 하기 전에 결론을 내버리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먼저 넘겨 짚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례가 얼마나 많아요. 상당히 그냥 답답하죠. 어떤 사람이 이제 제가 가까운 사람이 얘기를 하게 되면 내가 얘기가 지금 예를 들자면 10마디 중에서 지금 2마디밖에 안 했는데 그냥 결론을 내버려요, 자기가. 그래가지고는 아주 답답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어떤 사건이 생겨요? 거기에 이제 오해가 생기고, 거기에 또 분노가 생기고, 그러다 보면 또 싸움이 생기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걸러내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얘기를 갖다가 끝까지 잘 다 들어주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정보를 많이 얻었으니까 분별하기도 너무 쉽죠. 그 다음에 이제 점점 여기까지는 나쁜 경청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서부터는 좋은 경청에 우리가 들어가겠습니다.